한국 평균 연봉 4,700만 원. 여러분 이 숫자의 무게를 아십니까? 치솟는 물가 속에서 내 가족을 먹여 살리려 매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끄는 평범한 우리 서민들의 1년치 피땀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에서 이 숭고한 땀방울을 비웃는 기괴한 돈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회사를 살리겠다며 9년째 연봉 0원으로 버티는 오너 뒤에서 일본과 대만 경쟁사 노조의 10배가 넘는 연봉 9억 원을 독식한 귀족 노조의 민낯이 전 세계에 생중계된 겁니다. 피땀으로 일군 세계 1위 반도체 신화가 선을 넘은 한 줌의 이기심 앞에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자의 피눈물을 닦아주겠다며 머리에 빨간 단결띠를 질끈 묶던 분들이 정작 위기에 빠진 회사 곳간에 뒷문을 열고 들어가 미국 대통령 연봉보다도 더 큰 돈다발을 챙겨가는 이 기막힌 상황. 이거 진짜 노동운동 맞습니까? 아니면 약자라는 완장을 차고 버리는 합법적인 삥뜯기입니까? 제 밥그릇 챙기느라 회사의 기둥뿌리가 뽑히든 말든, 나라 경제가 결단나든 말든 그저 나 혼자 9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방석에 앉으면 그만이라는 저들의 오만한 행태를 보며 지금 속이 뻥 뚫리십니까? 아니면 억장이 무너져 내리십니까? 겉으로는 불평등을 타파하자며 목청을 높이면서 뒤로는 그 누구보다 기형적인 불평등의 정점에 서서 귀족 노름을 즐기는 저들의 민낯을 마주하니 정말이지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옵니다. 근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평생을 중소기업 공장 바닥에서 기계 기름 냄새를 맡으며 35년을 꼬박 바친 저 늙은 공장장 김학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제 속을 털어놓게 된 것은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끓어오르는 화를 도저히 주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이 4,100만 원이라고 연일 떠들고 있습니다. 4,700만 원. 이 돈이 도대체 어떤 돈입니까? 새벽별을 보고 출근해서 한밤중 차가운 달빛을 보며 퇴근하는 우리네 평범한 가장들이 1년 내내 뼈를 깎아버는 눈물겨운 액수입니다. 요즘 마트에 가보면 채소 하나 집어들기도 무서운 무자비한 고물가 시대입니다. 치솟는 대출 이자 갚으랴,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밥상 물가 감당하랴, 내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숟갈 아껴가며 새끼들 학원비 보태는 그 땀방울 맺힌 돈이 바로 4,700만 원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상사 눈치 보며 쓴 소주 한 잔에 스트레스를 삼키고 내일 당장 과로로 쓰러질 것 같아도 곤히 자는 가족들 얼굴 떠올리며 다시 무거운 구두끈을 고쳐 매는 우리 아들 딸들의 피 같은 1년치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거실에서 무심코 틀어놓은 외신 경제 뉴스 채널을 보다가 저는 그만 제 눈과 귀를 의심하고 맙니다. 미국의 한 유명 경제 앵커가 핏대를 세우며 한국을 대놓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거대 기술 기업에서 글로벌 자본주의의 상식을 박살내는 믿을 수 없는 돈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위기를 돌파하겠다며 오너는 무려 9년째 연봉을 단 1달러도 받지 않는데 노동자의 대표라는 노조위원장은 한 해에 약 65만 달러, 한국 돈으로 9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챙겨간다. 그 외국인 앵커의 입에서 조롱 섞인 폭로가 튀어나오는데 순간 제 뒤통수를 둔기로 쾅 얻어맞은 것처럼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버립니다. 투나이킹 9억 원이라니요. 평생을 불량률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저 같은 서민은 평생 숨만 쉬고 모아도 만져볼까 말까 한 그 어마어마한 돈을 노동자의 권익을 부르짖는 노조 수뇌부가 단 1년 만에 꿀꺽 집어삼킨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피 튀기는 전쟁을 치르고 있고 회사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며 비상경영까지 선포한 살얼음판 같은 마당입니다. 기업의 총수라는 사람은 회사가 흔들리니 내 목부터 내려놓겠다며 무려 9년째 영원의 월급 명세서를 감내하며 홀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직원들의 방패가 되어 위기를 함께 돌파해야 할 노조위원장은 뒤로 온갖 성과급과 자사주 보상, 심지어 노조 간부라는 직책 수당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 자기 배를 불리고 있다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노릇입니까? 바다 건너 외국인들의 눈에는 이 상황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기괴하게 보이겠습니까? 저 한국인들은 겉으로는 위기 극복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챙길 거 다 챙기는 위선자들이다 라며 비웃는 그 매서운 보도를 보며 저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참담함을 느낍니다.
우리 세대가 어떻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궈낸 나라인데 저 오만한 노동 귀족들의 밥그릇 챙기기 때문에 전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해버린 이 현실. 그동안 진짜 노동의 가치를 믿으며 성실하게 버텨온 우리네 서민들의 팍팍한 삶이 통째로 농락당하는 것 같아. 오늘만큼은 이 부글부글 끓는 속을 낱낱이 파헤쳐볼 작정입니다. 여러분 온 식구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겨서 아버지는 피를 파는 심정으로 하루 한 끼 물배를 채우며 버티는데 맏형이라는 작자가 몰래 곳간 열쇠를 빼돌려 자기 주머니부터 두둑하게 채우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꼴을 그냥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뻔한 질문에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열이면 열 당장 그놈의 등짝을 후려치고 집 밖으로 쫓아내야 한다고 호통을 치실 겁니다. 가족이 살아야 내가 살고 회사가 살아야 내 밥그릇도 지켜진다는 건 핏덩이 유치원생도 아는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대한민국 경제를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다는 1등 기업의 꼭대기에서는 이 상식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것도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약자라는 아주 그럴싸한 가면을 쓴 채 말입니다. 여러분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뉴스를 보셔서 아주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어떤 상황입니까? 미국과 중국이 사활을 걸고 멱살잡이를 하고 대만의 경쟁사는 무서운 기세로 치고 나가며 우리를 저만치 따돌리고 있습니다. 자칫 한눈 팔면 그대로 청일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함대를 이끄는 회사의 총수는 무려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한 푼의 월급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연봉 영원, 여러분은 무려 9년입니다.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단 1원도 없어도 어떻게든 이 거대한 배를 침몰시키지 않겠다는 뼈를 깎는 책임감으로 전 세계를 발로 뛰며 배그종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가 짊어진 묵직한 왕관의 무게이자 희생입니다. 그런데 오너가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경영을 선포하며 버티고 있을 때 정작 4,700만 원짜리 평균 연봉을 받으며 밤낮 없이 구르는 직원들의 방패가 되어야 할 노조위원장이라는 사람은 그 뒤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정말 기가 막혀서 헛웃음만 나옵니다. 꽉 붙들고 들으십시오. 억대의 성과급과 상여금은 기본이고 무려 6억 원 규모의 자사주 보상까지 악착같이 챙겼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노조위원장이라는 완장을 찬 대가로 직책수당까지 싹싹 긁어모아 도합 9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챙겨가는 중입니다. 9억 원입니다, 여러분. 나이오레넘 하루 종일 기계 돌아가는 소리에 이명이 생기도록 일해 온 저 같은 늙은 공장장이 평생을 숨만 쉬고 모아도 만져볼까 말까 한 그 어마어마한 돈을 위기에 빠진 회사의 곳간을 열어 단 1년 만에 자기 주머니로 쓸어 담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 서민들 삶이 도대체 어떻습니까? 장바구니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마트에 가면 찌개에 넣을 대파 한 단 집어들기도 무서워 손이 덜덜 떨립니다. 환율은 1,500원을 넘본다며 매일 아침 뉴스가 비명을 지릅니다. 동네에서 작은 식당 하나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분들, 팍팍한 중소기업에서 땀 흘리는 우리 아들딸들은 당장 이번 달 대출이자 낼 돈이 막막해서 밤잠을 설치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평균 연봉 4,700만 원이라는 돈마저도 깎일까봐, 내일 당장 내 책상이 없어질까봐 전전긍긍하며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겠다고 허리띠를 졸라매다 못해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런데 진짜 약자인 서민 노동자들의 권익을 부르짖어야 할 그 잘난 귀족 노조 수뇌부는 그들만의 굳건한 성벽 안에서 9억 원짜리 돈잔치를 벌이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나라의 모습입니까? 기업이 이익을 내면 당연히 땀 흘린 노동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이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이 벌이는 행태는 정당한 보상이 아닙니다. 우물에 든 물이 마르든 말든, 회사의 기둥뿌리가 뽑히든 말든 내 목부터 챙기고 보자는 끝없는 탐욕이자 합법을 가장한 약탈에 불과합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무보수로 9년을 버티는 오너와 그 위기를 틈타 9억 원을 챙기는 기형적인 노동 귀족, 이 기막힌 총흙을 지켜보는 제 가슴은 숯검정처럼 시꺼멓게 타들어갑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일군 나라입니까? 맨주먹으로 시작해 밥 굶어가며 세계 1위를 만들어 놓았더니 이제는 그 단물만 쪽쪽 빨아먹겠다고 혈안이 된 자들이 완장을 차고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 믿기 힘든 총흙을 지켜보던 바다 건너 외신들이 이 기형적인 꼬라지를 보고
어떻게 뼈 때리는 조롱을 퍼붓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노동계의 진짜 실세들과 비교하며 그들이 들이민 객관적인 수치를 보면 아마 여러분도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참지 못하실 겁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외신 경제 뉴스에서 아주 작정을 하고 한국의 이 기막힌 상황을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큼지막하게 뜬 비교표를 보는 순간 저는 정말이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만큼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미국 자동차 노조 UAW 다들 아실 겁니다. 걸핏하면 파업을 일으켜서 거대한 미국 산업계를 쥐락락하는 그 서슬퍼런 노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막강한 권력을 쥐인 미국 자동차 노조 위원장의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화 약 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억 7천만 원 수준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입김이 세고 콧대가 높다는 독일의 금속노조 위원장조차도 철저한 통제 속에 약 2억 2천만 원 선을 넘지 못하는 게 글로벌 시장의 엄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1등 기업, 그것도 회사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며 오너가 9년째 무보수로 버티는 그 회사의 노조위원장이 무려 9억 원을 챙겨갔습니다.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드는 미국과 독일의 노조 수장들보다 무려 34배가 넘는 엄청난 돈을, 그것도 위기에 빠진 조국에서 홀로 쓸어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더 억장이 무너지는 건 지금 당장 우리가 피 튀기게 싸우고 있는 직접적인 경쟁국들의 뼈아픈 현실입니다. 우리의 턱 밑까지 쫓아온 일본 도요타의 노조위원장은 일반 관리자급 수준인 1억 3천만 원 남짓을 받습니다. 우리를 무섭게 제치고 세계 1위로 달려나가는 대만 TSMC는 어떻습니까? 거긴 아예 노조 수뇌부의 연봉이 한국 노조위원장의 10분의 1도 차에 되지 않습니다. 대만과 일본의 노동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회사의 생존이 곧 나의 생존이라며 어떻게든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뛰고 있습니다. 노조와 사측이 똘똘 뭉쳐서 허리띠를 졸라매도 모자랄 판국에 세계 1위 자리를 내주게 생긴 한국에서는 그 잘난 노조위원장이라는 사람이 9억 원짜리 돈잔치를 벌이며 제 배를 불리고 있으니 바다 건너 외신들 눈에는 이 얼마나 기괴하고 우스꽝스러운 코미디로 보이겠습니까? 외신 앵커의 매서운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쟁쟁하게 울립니다. 이것은 피 튀기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한국 스스로 펀더멘털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자하의 행위이자 기형적인 노동 귀족의 추악한 민낯입니다. 전할 선팩트 폭격 앞에 저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서러운 눈물만 핑 돕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나라입니까? 저를 비롯한 우리 시니어 세대들은 단돈 몇만 원이라도 더 벌어서 자식들 가르치겠다고 독한 화학약품 냄새 진동하는 공장에서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며 잔업을 뛰었습니다. 기계 소음에 귀가 먹먹해져도 그저 내 새끼들 배부르게 먹일 수 있다는 생각 하나로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는 또 어땠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너나 할 것 없이 야간 수당을 자진 반납하고 주말에도 출근해 기계를 닦고 조이며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회사가 살아야 내 조국이 살고 내 가족이 산다는 그 절박한 마음 하나로 청춘을 바치고 골병이 들어가면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이룩한 것이 바로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반도체 신화, 우리들의 피와 땀이 서린 긍지입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과 땀방울은 결코 9억 원이라는 저 가증스러운 숫자로 환산될 수 없는 거룩하고 눈물겨운 진짜 노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은 노동이라는 숭고한 이름을 더럽히며 기업의 고혈을 빨아먹는 거대한 암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약자의 탈을 쓰고 정당한 권익 보호를 외치지만 실상은 그저 권력에 취해 국가 수뇌부의 연봉마저 짓밟으며 막대한 이익을 독식하는 괴물이 된 겁니다. 위기를 돌파하겠다며 9년째 영원의 월급 명세서를 받아드는 오너의 고독한 희생과 9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챙기며 득의양양하게 웃고 있을 귀족 노조의 얼굴이 겹쳐지며 제 가슴 속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씁쓸함과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단숨에 벼락부자가 될 줄 알고 거위의 배를 쫙 갈랐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결국 평생 황금알을 낳아줄 귀한 거위만 죽이고 많은 그 뻔하고도 무서운 이치 말입니다.
지금 저 오만한 귀족 노조 수뇌부들은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회사가 마치 영원히 마르지 않는 화수분이라도 되는 양, 천년만년 자신들의 배를 불려줄 거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1등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내일 공장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살벌한 곳이 바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입니다. 회사가 무너지고 조국의 경제가 곤두박질 치는 순간 그들이 쥐락펴락하던 그 알량한 권력도, 매년 9억 원씩 챙겨가던 그 달콤한 돈잔치도 하루아침에 한낱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다는 이 명백한 진리를 도대체 왜 모르는 걸까요? 바다 건너 외신들이 우리를 향해 쏟아내는 그 매서운 조롱은 단순한 비웃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다가올 대한민국 경제의 파국을 알리는 서늘한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거든요. 오너는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9년째 무보수로 피를 토하며 뛰는데 정작 4,700만 원 받는 평범한 직원들의 대표라는 사람은 9억 원을 챙겨가는 이 병든 기업에 도대체 어떤 정신 나간 투자자가 거액의 돈을 쏟아붓겠습니까? 자본은 차갑게 등을 돌릴 것이고 세계 시장은 가차없이 우리를 외면할 겁니다. 수십 년 공들여 쌓아 올린 세계 최고라는 신뢰의 금자탑이 저 이기적인 탐욕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제 귓께는 너무도 생생하게 들려와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저 같은 늙은 공장장은 뼈를 깎는 피눈물을 삼킵니다.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그 모진 세월을 버텨냈습니까? 단지 내 식구 배불리 먹이겠다는 얄팍한 욕심 하나만은 아니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렸던 이 땅에 다시는 남의 나라에 손 벌리고 무시당하는 뼈아픈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도끼 하나로 버텼습니다. 기계 기름이 손톱 밑에 까맣게 베어지워지지 않아도 독한 화학약품 냄새에 코피를 쏟으면서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맨 땅에 헤딩하며 이 나라를 세계 최고로 우뚝 세우겠다는 우리 시니어 세대들의 끓는 피와 땀, 숭고한 애국심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직장입니다. 그런데 그 피눈물로 지켜낸 거대한 배가 험난한 풍랑을 만나 가라앉게 생겼는데 배의 밑바닥을 지켜야 할 선원들의 대표라는 자들은 식량 창고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 자기들끼리 배가 터지도록 최고급 요리를 집어삼키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당장 내 입에 들어오는 고기 반찬이 달콤하다며 희희낙낙하는 저 끔찍한 탐욕을 지켜봐야 하는 게 너무도 가혹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장 라인에서 샘교대로 밤을 지새우는 새파란 후배들의 퀭한 눈동자가 떠오릅니다. 그 어린 친구들은 어떻게든 불량률을 낮춰보겠다고 수율을 단 1%라도 끌어올려 보겠다고 밥 먹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현장을 지킵니다. 회사가 어렵다니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우리 일터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순진하고 맑은 믿음 하나로 그 고된 노동의 무게를 묵묵히 견뎌내고 있는 겁니다. 그 9억 원이라는 기막힌 돈은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수많은 젊은 청춘들의 희망을 꺾고 미래를 갉아먹은 피 묻은 돈입니다. 세월시라도 노동의 가치는 신성합니다. 정당한 땀방울에 대한 보상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뼈를 깎는 희생을 담보로 삼아 위기를 기회 삼아 제 배만 불리는 작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끔찍한 모독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얻은 부당한 탐욕은 결국 그들을 집어삼키는 맹독이 될 것이고 스스로 펀더멘털을 갉아먹는 이 병든 귀족 노조의 이기주의는 결국 매서운 국민적 공분과 전 세계 시장의 냉혹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의 기틀을 다져오신 시니어 여러분. 저는 오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가 겪어온 가난의 고통을 다시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오직 제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된 저 이기적인 세태를 향해 매서운 호통을 쳐주십시오. 저들의 탐욕이 국가의 미래를 좀먹고 있다고 우리가 피땀으로 일군 노동의 숭고한 가치를 더 이상 짓밟지 말라고 엄중하게 꾸짖어 주십시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고 잃어버린 품격을 되찾는 그날까지 저 늙은 공장장 역시 끓어오르는 피를 달래며 두 눈을 부릅뜨고 이 조국의 위기를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리커널 쉐이닝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 놀라운 코리아는 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구독자님들,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켄터나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